내가 낳은 자식은 단 한 명뿐이야. 장례식장에서 터진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영숙 이사장의 유언장, 그 안에 적힌 충격적인 한 줄이었죠. 3명의 자식 앞에서 공개된 유언장은 가족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태호는 헛웃음을 터뜨렸고 둘째 준호는 유언장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내 윤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누가 진짜 자식일까요? 아니면 3명 모두 가짜일까요? 금고 속에서 발견된 신생아 출생 기록, 삭제된 의료 파일, 그리고 터진 불법 입양 스캔들까지 진실을 파헤칠수록 더 깊은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례식 유언장 한 줄로 무너진 3남매의 충격적인 가족 비밀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자식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숨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영숙 이사장의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빈 객석 사이로 냉기만 맴돌았어요.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언장 공개하겠습니다. 3남매가 영정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3남매는 숨을 죽였어요. 배 변호사가 글을 읽어 내려가다 멈칫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낳은 아이는 단 한 명이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호의 미소가 굳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배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글자는 분명했어요. 준호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배 변호사는 유언장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미간을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이건 민사가 아니라 감정소송이네요. 태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엄마 유머 감각 죽이네.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런 걸.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어머니의 미소, 예전처럼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유언장 다시 보여주세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셋 다 엄마 자식이잖아.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2사람 사이에 섰어요. 야들아, 일단 앉자. 배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작성하신 거예요. 준호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작년? 그럼 일부러 숨긴 거잖아. 윤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붙들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호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한 명은 말끝을 흐렸어요.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3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의심의 눈빛, 불안한 시선, 흔들리는 눈동자. 배 팀장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뵙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준호는 벽에 기댄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세 남매는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의 차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도 뒤따라 나갔어요. 태호는 한참을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10월의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태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 앞에 모였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집,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이 창문을 열었어요. 10월의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금속 금고, 번호키가 녹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은 켜졌습니다. 윤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생일 1020.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안에는 노란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신생아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빠들, 이것 좀 봐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어요. 서류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어요. 1984년 10월 15일. 이거. 태호도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생일이잖아.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고에 봉투가 여러 개 있어요. 준호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봉투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나씩 뜯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 바가무게. 같은 날짜. 체중 3.4kg. 세 번째 봉투, 최하무게. 같은 날짜. 체중 3.1kg.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명이야. 같은 날 태어난 애가 3명이라고. 태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이름이 전부 가짜잖아. 신원 확인이 안 되는데? 윤정이 봉투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 승인 필요. 준호가 벽을 쳤습니다. 엄마가 뭘 숨긴 거야? 대체 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중에 진짜 한 명만 엄마 자식이란 얘기야?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아니면 우리 셋 다 엄마 자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정은 그를 똑바로 봤어요. 이름이 전부 가명이잖아요. 신원을 감춘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태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왕자님 있는 거 아냐? 재벌집 도련님이라든지. 농담이었지만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다시 집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출생일자, 병원명, 담당 의사. 하지만 아이들의 신원을 특정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가려져 있었어요. 윤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류 사진을 찍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정미자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정미자, 이 사람 누구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어. 태호가 턱을 괴었어요.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 아닐까? 옛날에. 윤정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찾아봐야겠어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불안이 세 사람을 짓눌렀어요. 서로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누가 진짜일까? 누가 가짜일까? 아니면 셋 다 가짜일까? 윤정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이제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은 병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윤정아, 포털 메인 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인터넷을 켰어요.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영숙 이사장 재단, 과거 불법 입양 의혹.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1980년대 재단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의료기록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고 썼어요. 신생아 출생 기록이 조작됐고 일부 아이들이 불법으로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란이 불타고 있었어요. 역시 재벌들은 다 똑같네. 이런 사람이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었다고? 자식들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윤정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나도 지금 봤어. 태호 형한테도 연락했어. 점심때 만나자. 점심시간, 세 남매는 회사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태블릿을 펼쳤어요. 기사 봤지?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준호가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기자가 의료기록 조작 정황을 잡았대. 1980년대 재단병원 기록이랑 실제 출생신고가 안 맞는다는 거야.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단 기록을 열람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의사니까 접근할 수 있지? 윤정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원 의무기록실에 가보겠어요. 오후 3시 윤정은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 의무기록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을 밝혔어요. 한영숙 이사장 따님이신 윤정 선생님이시죠?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1980년대 출생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부 파일이 삭제되어 있네요.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삭제됐죠? 직원이 로그를 확인했어요. 이사장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이사장 권한으로 삭제됐네요. 윤정은 손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 삭제예요. 복구 불가능합니다. 윤정은 의무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파일이 지워져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러 지운 거잖아. 숨길 게 있었던 거야. 윤정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웠어? 왜? 준호가 소리쳤어요.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 세 남매의 핸드폰에 동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배 변호사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배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세 남매가 나란히 앉았어요.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작년에요. 배 변호사가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84년 출생기록 마이너스 기밀. 윤정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출생일자가 3개 적혀 있었어요. 1984년 10월 15일 오전 2시 15분. 1984년 10월 15일 오전 2시 30분. 1984년 10월 15일 오전 2시 45분.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게 우리 셋이야? 배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죠. 태호가 파일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럼 우리 셋 다 엄마 자식이잖아. 배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굳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비공개 마이너스 이사장 승인 필요. 윤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 기록 중 하나가 완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접근 불가해요. 배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사장 권한으로만 열 수 있는데 이사장이 안 계시니.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윤정은 파일을 가방에 넣었어요.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볼게요. 디지털 기록이라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댔어요. 태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윤정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의사예요. 진실은 내가 밝혀낼 거예요. 그날 저녁 윤정은 병원 의무기록실로 갔습니다. 야간 당직이었어요. 당직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찾아볼 게 있어서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편하게 보세요. 윤정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1984년 10월 15일 출생기록.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이 로딩됐어요. 수십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윤정은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일반 출생기록들이었어요. 평범한 아이들, 평범한 가족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파일이었어요. 198억 4101만 5003 마이너스 접근 제한. 윤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했어요. 경고창이 떴습니다. 비공개 파일입니다. 이사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원장실에 가봐야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원장실은 3층 끝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이 보였어요. 윤정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상 위를 비췄어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USB 하나가 있었어요. 빨간색 USB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상 백업 마이너스 1984.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집어들었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윤정이 돌아봤습니다. 복도에 그림자가 보였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윤정아, 너 뭐 하는 거야? 윤정은 가방을 꽉 붙들었습니다. 오빠, 왜 여기 있어요? 준호가 다가왔어요. 원장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너 지금 몰래 들어온 거야? 윤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록을 찾고 있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혼자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너 혹시 먼저 확인하려는 거야?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넌 뭔가 숨기고 있어. 윤정은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오빠야말로 나 감시하려고 따라온 거잖아요.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복도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야, 둘 다 여기서 뭐해? 준호가 태호를 밀쳤습니다. 넌 또 왜 여기 있어? 태호가 손을 들었어요. 나도 궁금해서 왔지. 혹시 나한테 재벌 피가 흐르나 싶어서.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녀는 두 사람을 지나쳐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태호가 막았어요. 지금은 안 돼.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윤정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주머니 속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이 작은 USB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연락을 끊었어요. 윤정은 USB를 집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병원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병원 서고, 오래된 종이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디지털화되기 전 자료들, 지하 창고에 쌓여 있었어요. 윤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980년대 구역을 찾았습니다. 1984년 박스를 꺼냈어요. 출생 기록, 수술 기록, 입원 기록. 손가락에 먼지가 묻었어요.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두꺼웠어요.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영숙 마이너스 산부인과 수술 기록. 윤정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10월 15일.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쌍둥이 분만 마이너스 제왕절개. 아기 1 남아 3.2kg 정상. 아기 2 남아 3.4kg 정상. 아기 3 남아 3.1kg 마이너스 호흡 곤란.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오전 3시 15분 마이너스 아기 3 사망 확인. 오전 4시 마이너스 송재혁 원장 지시 타 신생아와 교체. 교체 대상 재단 후원자 신생아 사산 처리 예정. 정미자 비서 입회하 진행. 파일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와 바꿨다는 얘기였습니다. 재벌집 아이 사산됐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던 거예요. 윤정은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새벽 5시 윤정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잠에서 깼어요. 윤정아, 무슨 일이야? 중요한 거 찾았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돼요. 태호, 준호, 윤정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정은 복사본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태호가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야?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고에서 찾았어요. 원본이에요. 태호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중 한 명은 재벌집 애라는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엄마가 아이를 바꿨다고? 죽은 애 대신 다른 애를 넣었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윤정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조용히 해요. 태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윤정도 울음을 참았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증거예요. 태호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송재혁. 이 사람을 찾아야 해. 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5년 전에 치매 진단받으셨대요. 요양원에 계세요. 태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정미자는? 이 사람이 증인이잖아. 윤정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찾아봐야죠. 그럼 우리 중 한 명은 가짜야. 엄마 자식이 아니란 얘기잖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둘이 가짜일 수도 있지. 쌍둥이 중 하나 죽고 다른 애들 데려온 거라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만 흘렀어요.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세 남매에게는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집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바닥 펠트를 들춰냈습니다. 그 밑에 뭔가 있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 오래돼 보였어요. 펼쳤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어요. 날짜와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4.10 15- 송재혁 원장, 정미자. 1985.3 2- 정미자 면담. 1987.6 15- 정미자 퇴사. 정미자라는 이름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영숙 이사장 비서 정미자 씨. 지금이라면 70대겠죠. 준호는 재단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자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옛날 비서셨던 분인데요. 인사팀 직원이 잠시 찾아봤어요. 퇴직하신 지 오래되셔서 개인정보라 드리기 어려운데요. 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한영숙 이사장 아들입니다. 그러시면 주소는 안 되고 전화번호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10분 뒤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정미자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한영숙 이사장의 아들 준호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에 대답이 왔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오래된 빌라 앞에 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준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금고에서 찾았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미자는 수첩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디서 이걸? 금고 바닥에 숨겨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뭘 알고 싶으세요?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984년 10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새 아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였어요. 이사장님이 쌍둥이를 낳으셨죠.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재혁 원장이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정미자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재벌가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산됐대요. 그 집안이 재단에 큰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원장이 말했죠. 죽은 아이를 바꾸자고.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꿨다고요? 진짜로 바꿨어요? 정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님은 반대하셨어요.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뭐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정미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단이 망할 위기였어요. 그 후원금이 없으면 병원이 문 닫을 판이었죠. 원장이 이사장님을 설득했어요. 어차피 죽은 아이라고, 살린다 생각하라고. 준호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동의했어요? 정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 동의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계속 울으셨어요.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중 한 명은 그 재벌집 애라는 거네요. 정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누구예요? 누가 바뀐 애예요? 정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사장님만 아셨어요. 저는 서류만 정리했죠.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정과 태호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진실 알아냈다.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1시간 뒤 세 남매는 어머니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정미자와의 대화를 전했어요. 윤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그럼 우리 중 한 명은 엄마가 거짓말쟁이였어. 평생 우릴 속인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진짜야? 누가 엄마 자식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의심,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배 변호사가 세 남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꼭 와주세요. 이사장님이 남긴 마지막 봉투가 있습니다. 다음 날 세 남매는 배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배 변호사가 흰색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 태호, 준호, 윤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진실을 알았겠구나.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을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희에게 평생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희 셋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그날 밤 엄마는 쌍둥이를 낳았어. 태호와 준호였지. 하지만 준호는 숨을 쉬지 못했어.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준호는 엄마 품에 와보지도 못하고 떠났어. 송재혁 원장이 제안했어. 다른 아이로 바꾸자고. 재벌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했어. 그 집안의 후원금 없이는 재단이 무너질 거라고 했지.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는 거절했어. 아무리 재단이 중요해도 그건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너희는 묻겠지. 누가 진짜냐고. 태호만 엄마 핏줄이냐고. 하지만 엄마는 말하고 싶어. 너희 셋 모두 진짜야. 피로 낳은 아들, 마음으로 선택한 아들, 사랑으로 키운 딸.
너희 모두 엄마의 자식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는 엄마가 태웠어. 누가 누군지 너희가 알까봐. 서로를 의심하며 살까봐. 엄마는 원해. 너희가 그냥 남매로 살았으면 좋겠어.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가족으로.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엄마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의심은 사라졌어요.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태호가 잡았습니다. 윤정도 손을 얹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응. 엄마가 원하신 대로.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으로. 윤정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배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남매를 감쌌어요. 긴 터널을 지나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그들을 갈라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줬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 묘소 앞에 섰습니다. 흰 국화를 놓았어요. 윤정이 무릎을 꿇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서로 의심 안 해요. 누가 진짜든 가짜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준 가족. 세 사람은 묵념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렸어요. 하얀 눈송이가 묘비를 덮었습니다. 세 남매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눈 속으로 사라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작. 어머니가 평생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뤄졌습니다.